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충경 제6장 조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장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제1장 천지 신명부터 2장 성군, 3장 총신, 4장 백공, 5장 수제, 6장 조인은 즉 국민을 지칭하는 국민의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피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 태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크게 변하는 것은 군지덕이라 임금님의 성덕이시기 때문이다. 임금님의 덕은 보이는 것도 밝고 안 보이는 것도 밝고 밝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롭게 되고 풍우가 순조로워서 사람들이 인류가 힘입을 냈답니다. 사람들이 그 힘을 입어서 살아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 편안한 것은 임금님의 덕택 때문이다. 임금님의 덕이 밝으면 음양과 풍우도 조화롭게 되고 사람들은 그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가 조인자이기 때문에 조인은 국민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가정에서 우선 부모님, 또 신혼가정에서는 내외가 주관이 돼서 가정 살림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주관을 바깥 살림은 남편이 하고 안살림은 부인이 하는데 안살림을 잘 순조롭게 해 나가려면 바깥에서 바깥 살림을 잘하는 남편이 큰 틀에서 잘 컨트롤을 해줘야 살림이 잘 돼 나갑니다. 이렇게 내외의 뜻이 덜어는 맞고 덜어는 틀리고 하는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화합한 결론으로 가정사를 처리해 나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나왔습니다만 앞에서 백공장이나 그 위에 수제장, 보좌관, 또 그 위에 총신장, 총신장은 나라 살림을 맡아 하시는 옛날로 치면 영의정, 지금은 국무총리님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라 살림을 맡아서 안살림을 하시는 분은 임금님의 큰 틀에서 나라 살림을 바깥에서 하시는 일은 임금님이 주로 하시고 안에서 하는 일은 총리님이 주로 하십니다. 한 가지 요즘 실례로 들면 코로나19 사태로 연 2년째 지금 방역사업에 죄악한 편안할 날이 없으신데 애쓰신 분은 전 국회의장들 지내시고 국무총리로 계시는 분이 도맡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나라가 1년 전에는 시작될 적에는 세계에서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방역사업이 잘 되어나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문화, 밝은 문화의 척도가 세계 다른 나라보다 한층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다시피 세계인들이 우러러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단계가 3단계, 4단계 접어들어가는 치유 과정에 들어가니까 한 1년 지난 뒤에 지금 소식은 세상이 이제는 빈부격차로다가 돌아가는 세상을 평가하는 말이 더러 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충경을 보면서 충경은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실정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충성하는 마음 속에는 기준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예시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잔이 조인, 국민 개개인을 중심한 충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금님의 덕택과 천지의 덕택으로 잘 살아가는 까닭으로 지승, 공경할 지자, 이을 성자, 공경하게 임금님의 법도를 받들어서 공경으로 공경하는 이 공경경자는 예절 법도에 맞게 하는 공경입니다. 이 우리가 공경경자 쓰는 그 경자는 보이는 인사 행동으로 보이는 공경이고 겉으로 보이는 요 공경을 지자는 마음속으로 하는 공경입니다. 공경의 정성으로 임금님의 법도를 받들어서 행효제하기가 하고 효도하고 형님에게 공경하고 하는 윤리생활은 집안에서 행하고 복근 가색하야 이공왕부하며 이건 부지런히 복종할 복자예요. 옥립을 복 부지런할 근 심을 까 거둘색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여서 부지런히 씨 뿌리고 김 메고 해서 거두어 들여 가지고서 나라의 부세부자예요. 세금 부세부자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여기는 옛날 왕정시대에 만들어진 충경이기 때문에 그때의 왕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왕자는 대통령께 대통령이 주관하시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세금을 바칠 공 부지런히 농사짓고 고기 잡아서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차 조인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인 국민의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전에 이르기를 1인 월량의 만방이정이니라 여기서 한 사람의 으뜸가는 어진 마음 요거 어질 양자인데 어진 마음 으뜸가는 어진 인재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으뜸가는 어진 인재 임금님 대통령 말이죠. 하는 분이 만방이정이라 만나라 지방행정을 다 치는 거죠. 모든 나라를 곧게 하느니라. 저 고들정자는 행동과 사물을 정직하게 해나간다. 고들정자 이롭게 하느니라 말이에요. 만방을 바로 이롭게 해나가느니라. 그러므로 임금님의 법도를 공경히 계승하고 그 집안의 효제를 실행하며 농사일에 부지런히 힘써서 나라의 조세를 내야 한다. 이것이 모든 백성의 충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바르고 착하면 온 나라가 곧게 된다고 하였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농사일에 부지런히 힘써서라고 해서 농사일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만, 이 농사일에는 아까 여기 이 가색하는 데서 농사일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 요즘 핸드폰 만드는 일, 모든 공장 제품을 만드는 일에 부지런히 하는 것. 또 뿐만이 아니라 무역 상선을 많이 다른 나라에 무역선을 하는 선장님들, 또 고기잡이를 나가서 먼 바다에서나 가까운 바다에서 업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분들도 조세를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요 농사일이라고 한 말 하나만으로 생각 말고 모든 일에 부지런히 해서 생활을 하고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러한 것이 조인, 국민의 충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인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용어를 설명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효제어 괴가라고 그 집에서 효도하고 공경하면 윤리도덕을 지키며 생활하며 살아간다 이 말인데, 즉 형님 앞에서 얘기할 땐 아우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불초가, 불효자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개 보통 그렇게 안 쓰고 서로 듣기 좋게 편안하게 씁니다마는, 옛날에 조금 엄격했던 때에는 그런 용어 선택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회적으로 나아갈 때에 선생님을 뵙고 인사 말을 나눌 때는 반드시 공손한 자세로 제가, 시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좀 연만한 분이 지체가 높으신 분한테는 하생이 이렇게 낮추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국민들을 얘기를 할 적에, 옛날에 천자국 큰 나라에서 임금님이 말씀할 때는 억조창생, 국민을 그렇게 많은 숫자로 표현했고, 또 그 아래 조금 적은 나라 제국에서는 만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윗어른이 쓰시는 용어를 똑같이 따라서 안 쓴다. 이것이 윗전을 대접하는 예지요. 그래서 여기서 조인장을 한 것은,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모두 평등이니까 평등 용어로 해서 여기서 설명은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부언해 설명드렸습니다. 충령 제7장은 정리자입니다. 정사를 다스린다. 나라의 정사를 다스린다. 정사란 말은 다시 설명드리면 정무. 정무하면은 국무위원. 국무위원회에는 각각 외무, 내무, 재무, 사회, 문교 등등 많은 그 정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린다. 다스릴 자, 각각 일이 많으니까 각각 큰 유별, 같은 유를 나누어서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대개
이건 자비부자를 전치사를 대개 그렇게 씁니다. 대개 화지이덕하여 덕으로서 감화시켜서 덕으로서 감동케 해서 이지상이야.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상등이다. 말 한마디로 한 번 내리면 알아서 척척 순종하게 하는 것은 다스림의 상등이요. 즉 일천선이 부지하니 즉 사람이 날마다 착하게 되어 가는데 그 까닭을 몰라. 자기가 점점 착해져 가고 잘 되어가는 까닭을 알지 못하니 시지이전이라 그것이 정치를 하는 이치이다. 그것이 정치를 베푸는 이치예요. 뭘 누가 지시하는 대로 지시를 받아서 착착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그게 뜻대로 잘 돼 나가요. 결과도 좋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치의 근본이다. 그게 다스림의 중이다. 즉 인부득이 불이선이라 사람이 부득이 불이선 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는 것은 정치의 하등이다. 요 뒤에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해가지고 착하게 되는 것은 하등이다. 그런 말이죠. 대개 덕으로서 교화시키는 것이 최상의 다스림이니 사람들이 날로 착함으로 옳막하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백성들에게 정령으로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의 중간 단계이니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증지 이영을 증벌로 형벌로서 증대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하등이다. 즉 이내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울 외자예요. 불강위비하라 감히 잘못을 아니할 수가 없다. 잘못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잘못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형벌을 받으니까 형적 재성이 중요 형벌을 한즉 살펴서 반성해가지고 맞춰가는 것이니 정즉 제 간이 능하고 정치로서 한즉 간단하게 하는 것이 능하게 할 수 있는 덕적 제박이군이라 덕으로서 정덕으로서 한즉 널리 살피는 것이 오래가는 이자. 덕으로 하는 정치가 오래 기억에 남고 형벌받아서 하는 정치는 금방금방 잊어버려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체적으로 정직한 덕으로 온화하게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상등 정치를 펴나가는 걸 충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욕심 갖지 않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형벌로서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등 정치, 중간 정치, 하등 정치를 말씀을 했는데 요즘 우리 민주사회 시대에서 상등 정치로 잘하려고 윗전에서 나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우리 국민이 의아스럽고 서로 조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못이 누구가 중죄를 받고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중죄를 짓고 나온 사람이 다른 죄를
또 저질릴까봐 그 사는 집 주변을 나라에서 공무원들을 보초를 여러 군데 세우는 세금을 낭비하고 또 그 세금을 낭비해서 보초 세워가지고 죄를 딴 데서 저질리나 안 저질리나 감시하는데 그 죄인에게는 120만 원인가 얼마씩 또 생활비를 나라에서 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어가 앉았으면 그냥 자꾸 먹고 하는 근심이 없길래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어느 미친 사람 얘기가 한번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를 죄인을 벌 받았으니까 날씨는 죄를 안 저질러야겠다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려고 안 하고 나라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해가지고 먹고 살 돈을 타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 이게 죄인 잘못입니까? 나라에서 너무 후한 것입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후하게 하면 그런 죄인들이 점점 안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이 서로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이것은 이 충경 앞에서 충경에 나오는 것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내용만 이렇게 글자풀이 설명이나 하고 넘어가면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는 이 충경을 왜 배웁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책이지만 여기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철칙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000년 뒤에도 이 정직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